자, 자리에 앉으세요. 페이지는 지진. 30쪽. (30쪽에) 유형 14. 지각 변동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진. 얘도 포인트를 몇 가지만 잡아보면, 첫 번째로 지진과 관련한 용어 정리를 하고요. 비교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진은. 그다음 두 번째로 지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에 지진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화산할 때 화산대를 뒤로 넘겼죠. 지진대도 뒤로 넘기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까지 촬영 수업은 요 지진까지 나가고, 다음 주는 92쪽부터 103쪽까지 문제를 좀 풀어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시험 대비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애지간한 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정규 시간에도 시험 범위가 다 끝나가는데, 1단원 전체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방과 후 시간에 했던 내용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다른 문제집은 안 봐도 됩니다. 수능 다큐만 보시면 주의할 점, 수능 다큐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료가 약간 겹칠 수는 있어요. 뭐라고? 자료가 약간 겹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거, 일단 오늘 계획에는 30문제 낸다고 계획을 냈는데, 줄이면 27문제까지도 줄일 생각도 좀 있는데, 문제를 줄이면 배점에 대한 부담감 어쩔 수 없이 좀 커집니다. 알겠죠? 빨리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향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험 칠 때까지 방과 후는 자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질문 개별적으로 와서 하시면은 질문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물리하고 화학도 질문해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너는 어차피 생물 안 하잖아. 아, 내보고 물어본 거야? 물리 2 빼고는 지금 다 됩니다. 물리 2는 강의를 안 한 지 한 7년 됐어요. 네, 물리 2는 매년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과목 중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은 고급 지구과학하고 고급 생물까지는 돼요. 지금 강의하라 해도 강의할 수 있는데, 물리 2는 그 수요가 학원가에도 좀 적었어요. 아무래도 적죠.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학교도 소인수 강좌잖아. 그죠? 그래서 한동안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대략적인 개념의 방향을 잡는 건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또 풀으라 하면 푸는 건 할 수 있는데, 전달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정작 그 담당 선생님한테 다가가기 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한테는 뭐 몰라도 내가 뭐라 하진 않잖아.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물론 그 질문하러 오기 전에 지구학은 열심히 해놓고 온나. 알았죠?
오늘 좀 내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목소리 좀 낮추고 할 테니까. 밤마다 좀 마이크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힘드네. 오늘 솔직히 좀 많이 힘듭니다. 내주세요. 이게 고마운데, 고맙다. 정말 고마운데, 말처럼 쉬울 것 같으면.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용어부터 좀 정리할. 지진 관련해서 용어. 그럼 대응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좀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뭐하고? 진원과 진앙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강의도 예정이 없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걸 촬영을 했었는데 좀 괜찮게 촬영해 보겠다고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이게 배터리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모니터링 해 보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업로드 해 놓으면 잘 안 보죠. 이번 시험 때 한번 봐라. 별로 조회수가 별로 없을 때라 가지고 지진 한참 강의하다 중간에 음성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재촬영을.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이걸 지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점에 지진 관측소가 있다고 할게요. 관측소. 뭐 요 정도는 아셔야 되죠. 당연히 지진 관측소 안에는 뭐가 있다. 지진계, 지진 관측소니까 지진계가 있겠죠. 요건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하 어디선가 지진이 빵 터졌어요. 됐니? 그러면 지진파가 구면파를 그리면서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지진파가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지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진원. 이걸 진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대전시청의 지점에서 지하로 뭐 한 10km 부근에서 터졌다 합시다. 지하까지 얘기 하나 안 하나? 안 하고 그냥 대전시청 지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결국 진원으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 수직되는 지점의 지표상의 한 점을 우리가 보통은 많이 지정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진이 터지면 지진파가 P파, S파, L파 정도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럼 P파, S파가 동시에 출발하는데 L파는 간섭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면파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진앙에 닿은 순간부터 진앙에서 다시 퍼져나가는 게 L파입니다. 2차 생성파예요. 됐냐? 그래서 그 의미로 진앙이 좀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뭐 명칭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요거예요. 진앙으로부터 어떤 관측소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진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했니? 그 다음에 뭐로부터? 진원으로부터 관측소까지의 직선거리도 있겠죠.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 진원거리입니다. 됐나요? 이거 두 개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구합니다. 정작 그러면 인간들이 이 두 개를 구해서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깊이. 진원의 깊이. 뭐라고? 진원의 진원 깊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은요,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도 있고요. 발생한 장소의 진원의 깊이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냐? 그래서 그 지진을 진원이요, 진원 깊이가 지표에서 터질 때도 있거든. 그래서 지표에서부터 지하 100km까지. 아씨, 요즘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요런 지진이 하나 있고, 그다음 진원 깊이가
100km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의미는 700km까지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진원 깊이가 700을 넘어가면 사실 지표까지 전달되는 게 미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얕을 천자를 써서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거를 깊을 심자를 써서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진의 규모라면 천발이 위험해, 신발이 위험해.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 참고로 어쨌든 간에 진원이 됐건 진앙이 됐건 내가 뭐를 구하려고 할 때, 저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피파 도착 시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이용한다? 네. 두 번째로, 중학교 때 이거 들어봤을 싶은데, 이거 들어봤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구하는 방법은 S파 도착 시각에서 P파 도착 시각을 빼면 돼요. 됐냐? 몇 분 걸렸네, 몇 초 걸렸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뭐라고?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간단해요. 이래야 하면 돼. 진원거리든 진앙거리든 뭐 할수록, 멀수록 도착 시각은 뭐 어떻게 되고 늦어지고, PSC는 뭐 한다? 뭐 한다? 길어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중에 규모라는 게 있고요, 진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규모는 진원에서 발생한 양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에너지량이고 하나는 에너지 세기예요. 물론 원 수준에서는 세기와 양을 좀 구별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인텐시티나 플럭스라는 개념이 있고 어마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개가 달라요. 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그냥 총양을 전체 실제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거하고 같은 거지. 힘하고 압력하고 같나? 다르죠. 같은 힘을 줬더라도 압력은 어떨 수 있다. 전달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규모라는 거는 발생량입니다. 당연히 어디서? 진원에서. 에너지량. 됐어요? 진도는요, 어느 지점에, 진원이 아닌 어느 지점에 지진파가 도달됐어. 뭐라고? 얘는 도달된 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냐? 그럼 둘 중에 위에서 구한 거리와 관계 있는 식은, 규모는 거리하고 상관 있나? 거기서 발생한 게 이만큼이라는데 뭐 거리를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는데 뭐는? 진도는 거리와 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진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비례하기를, 잘 봐, 규모에 비례한다 하면 되나 안 되나? 발생량이 크면 클수록 어느 지점에 도달되는 세기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뭐? 진원 또는 진앙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같은 지진이라도 관측소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도달되는 에너지 세기는 줄어든다 이 말이겠죠. 됐냐? 그러면 둘 중에 피해 정도와 관련 있는 거는 누굴까요? 좀 더 피해 정도와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 직접적인 어떤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거. 진도가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지.
아무리 센 지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터졌어. 어디서?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에 뭐 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양이 지금껏 관측된 양 중에 최고 양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리 약한 지진이라도 대구 바로 중심부 밑에서 터졌어. 오케이?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사실 일본도 도산거리로 따지면은 모든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가깝죠. 일본에 엄청난 지진 터진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느낀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경주에서 터진 지진이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느끼잖아. 그 정도로 피해 정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가까운 거다? 규모보다는 진도에 가까운데 예전에는 진도 자체가 피해 정도를 대표한다고 해도 괜찮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 진도의 정확한 정의는 도달된 에너지 세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지진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대전에서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대구 사이 거리가 똑같고 대전 서울 사이 거리가 똑같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뭐도 똑같아야 되노? 진도도 같아야 되지. 근데 피해 정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진도만으로 판정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요. 해당 지역의 집안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똑같은 힘이 주어져도 하나는 2짜리고 하나는 10짜리야. 10짜리가 버티기 어때?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약간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좀 있어요. 그 1998년인가 일본 고베에서 터진 지진이 규모가 꽤 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뻑하면 지진 터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지진에 대비가 돼 있죠. 죽었는 사람이 6,000명 내외인가 그래요. 많이 죽었다는 생각 들 수 있지만 지진 규모에 비하면 정말 적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미 지역에서 IT라는 섬이 있죠. 거기서 터졌을 때 4만 명이 죽었죠. 규모는 적은데 진도도 적었고. 그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지진에 대비가 잘 된 나라, 못 되는 나라. 두 번째로 부자 나라, 좀 가난한 나라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정도라는 것을 진도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둘 중에는 그래도 피해 정도는 뭐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 진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 됐습니까?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규모는 한계값이 있어요, 없어요? 리터 규모라는 걸 쓰는데 규모의 한계값이 뭐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량이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100줄짜리가 터졌다. 101줄짜리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까? 한계값이 없죠. 진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진도도 센 지진이 터지고 거리가 가까우면은 좀 더 큰 세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진도는요. 진도의 그 등급 체계, 표준화 등급 체계에서 12까지가 최대입니다. 뭐라고? 12. 왜 그러냐 하면 12 이상의 진도가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왜? 어차피 다 뒤져 이거예요. 알겠어요? 12가 뭐냐면 표현이 이래요. 포장된 도로에서 파동이 생기며 알겠어요? 파동이 생기며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울렁거리는 게 보인다 이 말이야. 건물이 하늘 위로 내던져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면 꽂혀 있던 것도 관성에서 푹 하고 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강조 많이 합니까? 뭐 내진 설계 이러잖아. 몰라.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야, 우리나라 아파트 지으면 밑바닥을 억수로 많이 파지. 그러니까 뿌리를 어떻게? 깊게 박잖아. 지진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이게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지표에 이래 박혀 있잖아. 맞아? 이것만 툭 잘릴 수가 있다. 그 일본에는 실제로요. 어떤 건물이 많으냐면 이런 건물이 많아요. 그럼 이건 조금만 늘려도 어떻게 돼? 엎어지잖아. 대신에 이거야. 엎어지는 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철골 구조를 위에서 봤을 때 육각형으로 많이 만들어요. 벌집 구조. 그래가지고 어차피 도미노로 넘어지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뭐 하면 돼? 넘어졌을 때 안 부서지면 맨놈 뒤지는 건 할 수 없고 근데 원체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지진 난다 싶으면 일본아들은
거의 모든 그 움직임 행동 수칙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죠. 걔네들은. 그리고 건물 안에마다 뭐 이렇게 잡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시설을 꼼꼼히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지. 일본 애들 생각은 이거예요. 내진 설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부서지지만 않으면 된다. 뭐 엎어지면 지진 지나고 나서 뭐 다시 세우면 되니까. 생각의 차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깊게 박아놓은 거는 일단 버티는 힘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정 세기 이상 되면 뭐 해야 된다? 더 위험해져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 뿌리를 깊게 박았다고 하자면 대부분 밑에 뭐 용도로 많이 한대? 지하주차장이 빈 공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일어나느냐? 퍽 하고 붕괴되는 거죠. 우리 지금 위험하죠? 위험한 지역 아이가?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위험한 지역이죠. 경주, 울산 이런데 터지면 직방입니다.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대단히 멘탈이 강한 민족이죠. 아니에요? 씨발 뭐 죽게 하겠나 뭐 이거 아니야. 남은 죽어도 나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걱정 안 되나 너는? 나도 실제로 내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도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죽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암만 강조해도 한 번씩 인구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너무한 거 아이가 진짜. 좀 자숙해야 됩니다. 예. 됐죠? 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진파. 우리가 지진파의 기록은요, 어디에 기록된 지진계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한다? 지진 기상을 보고 보통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요. 종이가 이렇게 쭉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기기가 빙빙빙빙 돌면서 여기에 이제 뭐죠?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있다가 이렇게 뭐 생기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 이 말이면 됐습니까? 됐어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뭐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주의할 점이 보통 이제 처음으로 진폭이 작은 데가 뭐냐면 피파 도달입니다. 뭐라고요? 피파 도달이고 진폭이 커진다? 에스파 도달이니까 요 사이의 시간 간격에 해당하는 게 뭐다? PSC입니다. 됐죠?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일수록 최초 피파가 찍히는 시간점이 빠르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됐냐? 가까운 지점일수록 이 간격이 좁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그 다음에 내 주먹이 지금 원통이라고 하고 종이가 안겨있다. 바늘 요래 있죠? 이 돌잖아, 맞아? 그러면서 지진이 오면 기록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바늘이 흔들리는 거야, 원통이 흔들리는 거야? 원통이 흔들리는 거다. 바늘에는 용수철이 달려가 추가 달려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원통이 실제로는 땅에 붙어 있잖아. 지진이 되면 땅이 흔들리면 원통이 흔들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용수철에다가 추 달아가지고 이래 놓으면 간혹 우리 이렇게 되지. 이런 거 그냥 간접적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무거운 추를 용수철에 달고 딱 정지 상태야. 순간적으로 내가 내렸다가 올리면 추가 정지하려는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고 용수철만 싹 이렇게 순간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냐?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 지진계의 원리는 뭐? 관성의 원리예요. 됐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진파는 몇 개가 있냐면 P파, S파, L파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P, S, L 됐을 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P가 primary란 뜻이에요. primary. prime. 제일 빠르다 이 말이죠. 최우선에. S는 secondary. L은 long이라고 해도 되고 제일 장파거든. long이라고 해도 되고 LOVE 뭐 러브파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예외국 놈들은 사랑이 있으면 쉐이크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나 봐. 격렬하죠.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속도는 얘가 8, 4입니다. 속도 누가 제일 빨라? 피파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뭐로 봤을 때? 진폭으로 봤을 때 P파가 제일 작고요. L파가 제일 큽니다. 알겠나? 예. 이 두 가지 물리량 때문에 P의 정도는 누가 제일 커? L파일 수밖에 없지. 왜? 느리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세게 흔들고 지나가니까. P파는요, 진폭도 얼마 안 되고 순간 통과하는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P파는 종파입니다. S파는 횡파고요. L파는 표면파입니다. 선생님 저 8사이 저거 뭐라고요? 속도. 단위는 km/s입니다. km/s다. 종파라는 거는 모든 매질을 다 통과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알았어? 횡파는 발생 지점의 매질만 통과합니다. 그럼 지진은 고체에서 발생했으니까 고체만 통과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결파도 횡파거든. 뭐라고? 근데 바닷가까지 왔다고 해서 땅에 부딪혔다고 해서 땅에 파동이 전달돼? 안 되지. 그러니까 해당 매질에서만 전달이 돼요. 알겠나? 발생되고 있는 곳에서.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파는 물리학적으로는 횡파예요. 뭐라고? 횡파인데 지구과학에서만 얘는 진원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2차 간섭으로 진앙지에서 발생했다 그랬지. 표면에서. 표면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표면파라고 한 거고 물리학적으로는 횡파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지구 내부 조사할 때 지진파를 이용했죠. 그때 L파 쓰나 안 쓰나? L파는 표면파이기 때문에 지구 내부 조사에 쓸 수가 없어요. 됐니? 그 다음에 S파가 고체만 통과하죠. 얘는 다 통과하지. 그래서 둘의 차이를 이용해서 외핵이 액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됐습니까? 뭐 그거는 요즘 들어서는 잘 언급을 잘 안 해요. 알겠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문제 이거 나옵니다. 이거를 이거와 엮어요. 됐니? 그럼 여기에 추가하면 이래 된다. 진원거리가 멀수록 뭐도 작아. 기록되는 뭐도 작아. 진폭도 작죠. 또 멀수록 뭐도 작을까? 뭐? 진도도 작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진에서 나오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아, 죽겠네, 오늘. 끝이에요. 질문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좋다.